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지금 시각은 7시 32분입니다. 저는 오늘 가까운 데로만 다녔는데요. 영천, 경주, 영천, 포항 이런 식으로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너무 더워서 날씨가 좀 힘들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일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까운 데 하차를 할 텐데 하차를 하고 아이고 이런다. 아이고 그래 정견이가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시원해서 그런가 자기를 좀 안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아빠와 같이 책 읽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힘들고 그렇습니다. 일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올여름 어떻게 보낼지 참 걱정입니다. 지금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할 수 없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꼭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좀 적절하게 지혜롭게 너무 더운 더위는 피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없었는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버리는 바람에 한 40km를 돌아오고 톨비도 거의 4,000원 넘게 쓰고 아까워 죽겠어요. 시간은 또 시간대로 까먹고 그 내내 돌아가는 동안 고속도로니까 어떻게 빠꾸를 할 수도 없잖아요. 첫 번째 IC에서 빠지려고 쭉 가는데 갔다 오는 동안 진짜 맥이 빠지더라고요. 뭐하는 내비에서 좀 바로 옆에 고속도로 들어가는 통로 바로 옆에 이제 빠지는 곳이 있어서 헷갈려서 들어가 버렸는데 더 웃겼던 건 올 때 톨게이트에서 저 잘못 들어왔을 때 저기 톨게이트에서 회차가 바로 되냐 그랬더니 바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보짓 한번 했구나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렇게 웃습니다. 이번 시간은 추계 시대 2장 불안과 공포의 시대 2장의 두 번째 챕터 중국편인데요. 세 번째 챕터인가요? 세 번째 챕터 중국편 하늘의 도를 따르는 지상의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책입니다. 에필로그 칼세이건이 인류에 남긴 마지막 페이지 김한용 옮김 사이언스 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칼세이건 하면 뭐니뭐니 해도 코스모스 아닙니까? 코스모스를 읽고 싶은데 좀 코스모스를 좀 살펴봤어요. 책을 하나 사다 놨으니까. 근데 조금 어려워 보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아무래도 과알못이라서 좀 더 배경 지식을 쌓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좀 쉬운 과학책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돈의 철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돈의 철학을 읽고 나서 바로 읽을 책입니다. 어디서 듣기로 한강 작가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칼 세이건이 인류의 남긴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님이 올해 사시진 못했네요. 백혈병으로 199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연세가 62세밖에 안 됐네요. 아깝게 한참 활동하실 나이에 아깝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추계시대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5쪽 하늘의 도를 따르는 지상의 삶, 중국 편입니다. 중국인에게는 그런 고통스러운 결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 고통스러운 결별이라는 건 요 앞에 문장,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의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합의와 단절하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행을 떠나는 길에 나설 참이었다. 그랬죠. 유일신 사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유일신 사상을 도입했다고 해야 되나? 유일신 사상을 믿게 되면서 다른 이제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게 됐으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중국인에게는 그런 고통스러운 결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추구의 시대는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나라 왕들이 시행했던 고대의 제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9세기에 주나라는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각지의 제후들이 이탈하고 주나라의 영토는 이민족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했다. 이 시기의 역사적 사건들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가끔 궁정의 음모에 대한 언급은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2번 왕이 수도에서 도망을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왕은 중원의 읍성들에 거의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결국 낡은 군주제는 해체되고 주나라에 이념적으로 충성한다는 명분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귀족들의 연방체가 등장했다.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자쿠어스 거네. 그들을 한데 묶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었다. 제의는 왕의 봉신들에게 군주가 천자, 즉 하늘의 아들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하늘의 최고신인 천상제로부터 중국 백성을 통찰하는 천명을 위임받았다. 오직 천자만이 최고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며 웨이어 유역에 자리 잡은 수도 종주 가로 열고 호경 종주는 주의 읍성들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의 종교적 중심이었다. 주왕의 직계 후손이 통치하는 노나라를 제외한 어떤 읍성도 주의 선왕들을 기리는 존엄한 왕실 의식을 거행할 수 없었다. 대평원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왕으로부터 봉토를 받아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는 제후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읍성을 통치했다. 이게
읍성이 군주국이 되겠죠. 네. 각 읍성은 주의 수도를 모범으로 삼아 읍성 중심에 군주의 거처를 지었다. 그 옆에는 그의 조상들의 묘가 있었다. 대부와 경들이 군주를 섬기면서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대규모 제사를 주관하였으며 군주의 군사원정에 참여하고 군대에 전차와 전사를 제공했다. 경과 대부 밑에는 사가 있었다. 그들은 큰 가문의 반계 후손이었으며 전차 부대에서 근무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도시는 꾸준히 영토를 확장해 실질적인 제후국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제후국은 송나라와 노나라였다. 송나라의 통치자는 상왕조의 후손을 자처하며 상나라의 전통을 보존했고 노나라는 열심히 주나라의 제의를 유지했다. 기원전 8세기가 끝날 무렵 평원에는 이런 봉건적 제후국이 12개가 있었다. 이런 송나라에 대한 정통은 아주 오래 갑니다. 어디까지 이게 나타나냐면 수호지가 이제 그 송나라 때의 얘긴데 그때도 이제 그 옛날 당송 할 때 그 송나라 서기로 치면 뭐 한 천년 정도 되는 그때쯤의 나라인데 그때까지 이 송나라의 전통이 이어져서 송나라의 권위가 살아 있습니다. 예. 천자의 나라 해가지고 감히 나라는 작지만 감히 뭐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권위를 오랫도록 유지를 해요. 주나라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서는 종교가 생활을 지배했다. 중국도 고대에는 매우 종교적인 나라였습니다. 예. 마셀 크라넷, The Religion of the Chinese People. 예. 종교의 중심은 천자인 왕이라는 인격체였다. 천명을 물려받은 천자는 마법적인 힘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이 힘을 제후국의 봉건 영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시기의 다른 대부분의 종교 체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종교는 제의 가로 열고 예로 우주의 자연 질서를 보존하는 데 몰두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인간 사회와 하늘의 도의 일치가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왕이 거행하는 의식은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계절이 순서대로 이어지고 비가 제때 내리고 천체들이 정해진 경로에 머물 수 있었다. 왕들은 신적인 인물로서 지상에서 최고신에 대응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론적 분리는 없었다. 중국인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신에게는 결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엘리야가 경험한 신, 즉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신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황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상호 보완적이었다. 신성하고 동등한 동반자 관계였다. 최고신 하늘은 인간 같은 특징을 지녔지만 결코 별도의 인격이나 성을 갖지는 않았다. 산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리인들을 통해 통치했다. 하늘은 천자인 왕으로 경험되었으며 제후는 각자 자신의 영토에서 천자였다. 땅에 대응하는 인간은 없었지만 모든 읍성에는 지단이 2개 있었다. 하나는 국남쪽 조상을 모시는 묘 근처에 있었고 또 하나는 남쪽 교회의 추수재단 옆에 있었다. 중국 종교에서는 위치가 가장 중요했다. 지단의 위치는 사람들이 땅의 경작과 농작물 수확을 통해 자신보다 앞서서 땅을 갈던 조상들과 직접 접촉하며
이런 식으로 하늘의 도가 확립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추수 전이나 후에는 지단 주위에서 감사의 창가를 불렀다. 하늘의 도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성스러운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유쾌한 것이었다. 이거는 이제 인용입니다. 그것은 지역의 영광이요. 점점점. 그것은 노인들의 위로로다. 세상이 여기 같은 것은 여기만이 아니로다. 세상이 오늘 같은 것은 오늘만이 아니로다. 우리의 옛적 조상들에게도 이와 같았구나. Chinese of Odes. 클래식 오브 오데스. 시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 아주 오래된 시인데도 굉장히 뭔가 뭐랄까요, 높은 수준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들을 보면. 자, 사람들은 땅을 경작할 때 오늘과는 달리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런 노력을 통해 조상, 즉 원형적인 인간과 결합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사물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길과 결합되었다. 인간의 노력이 없으면 하늘은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지상의 활동도 성례에 해당하는 신성한 활동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신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 주나라 왕들은 숲을 개간하고 지방을 평정하고 도로를 건설하여 하늘이 시작한 창조를 완성했다. 시경에서 시인은 하늘의 신성한 일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을 묘사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태양과 문왕은 하늘의 동반자가 되었으며 태왕입니다. 태왕과 문왕은 하늘의 동반자가 되었으며 이제 그들의 살아있는 후손은 이 신성한 과업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인용입니다. 하늘이 주나라에 높은 산을 만드시고 태왕께서 이를 넓히셨네. 그가 주나라를 깨끗이 하셨네. 문왕이 이를 평안히 하셨네. 그가 행군을 하니 기산에 평평한 길이 났네. 자손들은 대대로 이를 보존할지어다. 시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중국인은 하늘과 땅의 간극을 보지 않고 오직 그 연속성만을 보았다. 슈스턴 스미스, The World Religions. Our Great Wisdom Traditions.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가장 강력한 조상은 이제 천상제, 즉 최고의 조상과 함께 있지만 그들도 한때는 지상에 살았다. 하늘은 신탁을 통해서 땅과 소통할 수 있으며 지상의 거주자인 인간은 접대, 가로 열고 빈, 접대 제의를 통하여 조상이나 신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중국인이 땅, 우주, 심지어 중국 제국에 관하여 말할 때도 이 세속적인 범주에는 신성한 것이 포함된다. 그들은 저 바깥에서 뭔가 신성한 것을 찾는 일보다는 이 세계를 하늘의 원형과 일치시켜 더 신성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다. 우주와 자연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늘의 도는 높은 곳에 있는 분명하게 규정된 어떤 신보다 중요했다. 그들은 여기 땅에서 모든 것을 하늘의 도와 일치시키는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노력을 하면서 신성함을 경험했다. 하늘이 더 숭고하기는 하지만 정치 생활의 중심은 땅이었다. 모든 중요한 집회는 지단에서 열렸다. 주나라는 여전히 전쟁이 반역자와 이단자를 벌하여 도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군사원정은 늘 둔덕에서 시작되었으며 돌아오는 부대는 그곳에서 반항적인 포로들을 제물로 바쳤다. 영주가 봉토를 하사받아 하늘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되면 왕은 그에게 지단에서 퍼온 흙을 주었다. 일식이 나타나면 왕과 봉신들은 지단 주위에 모여 각자 정확한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땅은 하늘의 동반자였다. 하늘은 여기 아래에 있는 대웅물의 도움 없이는 도를 이행할 수 없었다. 왕이 왕으로서 천명을 받아 제1의 천자가 되면 지상에서 하늘을 위한 길이 열린다. 그는 도덕, 즉 도의 힘이라고 부르는 마법적인 능력을 부여받는데 이 힘으로 적을 진압하고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끌어들이고 자신의 권위를 강제한다. 왕이 도덕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면 이 힘은 유해한 것이 된다. Chinese Religions. 왕이 일단 이 힘을 지니면 왕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힘이 발휘된다고 믿었다. 도덕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과 자연 현상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강요한다. 왕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즉시 행동으로 번역된다. 인용입니다. 왕은 가엾구나. 왕이 말을 하면 말들은 튼튼해진다. 다시. 왕의 생각은 가엾구나. 다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왕의 생각은 가없구나. 왕이 말을 생각하면 말들은 튼튼해진다. 왕의 생각은 늘 옳구나. 왕이 말을 생각하면 말들은 달리기 시작한다. 거의 신적이네요. 마셸 그라넷 Festivals and Songs of Ancient China. 고대 차이나의 노래네요. 페스티벌에서 부르던 노래였나봐요. 축제 그러니까. 왕의 힘이 강하면 땅이 부서져 꽃이 피어난다. 왕의 힘이 쇠퇴하면 백성이 병이 들어 때이르게 죽고 흉년이 들고 우물이 마른다. 이 경우에도 전망은 전체론적이다. 자연세계와 인간사회가 불가피하게 서로 묶여있는 것이다. 왕의 과제는 인간과 자연세계가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전승에 따르면 지혜로운 왕들은 태양의 길을 따라 자신의 영토를 여행하여 계절이 정상적인 순환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라넷 Chinese Civilization. The religion of the Chinese people. 황제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내 방위를 찾아갔다. 그러나 요임금의 힘은 워낙 강해서 직접 순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내 극점에 대리인을 보내 계절을 확립하게 했다. 순임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냥 수도의 내 대문에서 의식을 거행한 것이다. 이 문 각각은 내 방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나라의 왕은 자신의 궁을 떠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궁 안에 특별한 건물을 지어놓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내 모퉁이에 서서 새로운 계절을 열었다. 한 해가 흐르는 과정에서 왕은 자신의 온몸이 자연질서를 따르도록 옷, 장신구, 식단을 바꾸어야 했다. 겨울에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타고 검은 마차를 타고 검은 기를 들게 했다. 겨울이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왕은 그 건물의 북서쪽 모퉁이에 섰고 겨울 음식인 기장과 돼지고기를 먹었다. 봄이 다가오면 녹색 옷을 입고 녹색 기를 들고 다니게 했다. 또 신음식을 먹고 건물의 북동쪽 모퉁이에 섰다. 가을에는 하얀 옷을 입고 서쪽에 섰다. 여름에는 붉은 옷을 입고 남쪽에 섰다. 왕은 더할 수 없이 높은 권력을 지녔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평생 매 순간 천상의 모범과 일치해야 했다. 그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왕의 역할은 자신의 힘으로 대외 또는 국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런 오래된 이상은 나중에 중국 추구의 시대에 영성의 많은 부분에 영감을 준다. 왕이 제의적인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면 그의 힘, 가로 열고 도덕이 만물을 차분하고 온순하게 만들었다. 시막 시막환 일본 사람인가? 리코드 of a master historian. 땅, 물, 식물, 짐승, 신, 남자, 여자, 제후, 농민이 모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번창했다. 이런 신성한 안정 상태를 큰 평화, 그리고 태평 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왕이 실패하고 그의 힘이 쇠퇴하면 혼돈이 생겼다. 비가 엉뚱한 시기에 내려 작물을 망치고 해와 달이 길을 잃고 일식이나 지진이 생겼다. 그러면 왕은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은 큰 북을 치고 신민에게 경계 태세를 갖추게 하고 제후들을 각자의 봉토에서 불러들였다. 제후들은 자신의 봉토의 위치에 맞는 옷, 가로 열고 검은색, 녹색, 붉은색, 흰색 옷을 입고 수도에 도착하여 수도 한가운데 있는 광장의 자기 자리에 섰다. 가뭄이 들면 왕은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나쁜 정부, 무능한 관리, 조정의 사치가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남쪽 교회에 있는 지단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인간 세계의 질서를 마법적으로 회복하면 우주의 평화가 찾아오고 하늘의 도가 다시 자리를 잡았다. 정견이 얘는 벌써 자네. 정견은 벌써 자냐? 자, 40. 기원전 9세기에 이르면 제의는 더 공적인 행사가 된다. 에드워드 모르는 이름이네요. 예. 웨스턴 주 시빌리제이션, 서쪽 주, 네, 문명, 주나라, 웨스턴, 예, 주나라의 문명. 주나라 초기에 이런 왕실의 제위는 아마 비공개 가족 행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규모 군중 앞에서 제의를 거행했다. 제의 전문가들, 가로 열고 선비들, 유생들, 전문가들이 행사를 관장하여 의식을 정확하게 거행했다.
전례가 공적 행사가 되자 사람들은 도의 이행을 보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수도의 모든 거주자가 밖으로 나와 왕과 왕비가 매년 새로 봄을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왕은 해와 달로 장식된 가운을 입고 나와 병거를 타고 도시 남쪽에 있는 지단으로 가 제물을 하늘에 바치면서 새해의 첫 종교 행사를 거행했다. 왕은 하늘을 자기 삶의 모범으로 삼았고 백성은 왕의 인도를 따랐다. 따라서 왕은 새로운 계절이 오면 가장 먼저 그 계절의 행동에 나서야 했다. 왕은 살아있는 원형이었다. 사람들은 하늘의 아들을 모방하여 자신의 생활이 하늘의 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따라서 왕은 겨울의 휴식이 끝난 뒤 처음으로 밭을 갈아야 했다. 그런 다음에야 농부가 농사일을 시작했다. 봄이면 농부의 아내들이 왕 앞에 나서는 의식을 거행했다. 그렇게 해서 왕은 혼인의 철을 열었다. 가을이 오면 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북쪽 교회로 나가 겨울을 맞이하고 주일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곳에서 왕은 휴식과 어둠의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농부들에게 마을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왕이 앞장을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궁의 문을 봉했다. 그러면 성한 사람들과 농부들도 그의 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왕실 제의에 관한 정보는 고대 중국의 고전에 나온다. 우리는 이런 묘사의 역사적 근거를 잘 모른다. 그 대부분이 유토피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표현된 이상은 중국인의 상상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축의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그 지역의 하늘의 아들인 제후가 아마 비슷한 행사를 주관했을 것이다. 그들은 왕궁에서 가신으로 봉사했으며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은 왕이 그들에게 주는 음식을 나누어 먹을므로써 그의 도덕의 일부를 흡수했다. 수도에서 왕은 정교하고 극적인 제의를 통해 죽은 상나라와 주나라의 군주들을 숭배했다. 제후국에서 제후는 자신의 거처 옆에 있는 조상의 사당에서 나라의 건립자인 조상을 섬겼다.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읽어보는 느낌상으로 이 앞전에 아테네와 이스라엘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훨씬 좀 점잖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하는 행위들이나 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동서양이. 상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나라도 5년마다 특별한 접대 희생제를 거행하여 자연신과 조상을 대규모 잔치에 초대했다. 조정은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신전을 청소하고 벽감에서 조상의 위패를 가져와 궁의 마당에 세우는 등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 잔칫날에는 왕과 왕비가 따로 마당으로 가고 조상 역할을 맡은 왕가의 젊은이들이 사제에게 이끌려 들어와 절을 받고 자기 자리로 갔다. 조상을 기려 동물을 도살했으며 고기를 삶는 동안 사제들은 거리를 뛰어다니며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하고 외치면서 길 잃은 신들을 잔치에 불러들였다.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성대한 장치가 벌어지고 모두가 철저하게 격식에 맞추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연회 가로 열고 신비하게도 젊은 후손의 몸 안에 들어온 조상들과 신성한 친교를 나누는 행사 가로 닫고 연회가 끝난 뒤에는 창가로 제의의 완벽한 이행을 기념했다. 참석자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모든 관습과 제의를 준수했고 모든 웃음 모든 말이 제자리에 있구나. 네.
시경입니다. 얼굴 표정 하나하나,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 제사 동안에 해야 할 말 하나하나가 정해져 있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개체성을 버리고 제의의 이상적 세계를 따랐다. 참석자들은 계속해서 노래한다. 우리는 제의에 실수가 없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네. 이거는 이 부분은 또 이제 인용입니다. 모두 질서 정연을 하고 재빠르다네. 모두 곧고 확실하다네. 네, 이것도 시경. 축제는 신성한 사회를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신적인 것에 가까이 다가가 사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남과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역할이 있었다. 그들은 일상의 자아를 떠남으로써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의는 극적으로 천궁의 복제품을 창조했다. 천궁에는 최고신, 즉 제1의 조상 가로 열고 왕으로 상징된다. 가로 닫고 조상이 상나라와 주나라의 조상이나 자연신과 함께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영혼들은 복을 베풀었지만 그들 또한 신성한 드라마의 제의를 따랐다. 상나라는 조상과 신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제의를 이용했으나 기원전 9세기에 이르면 제의를 정확하고 아름답게 거행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 제의를 완벽하게 거행하면 참석자들 내부에서 뭔가 마법적인 일이 일어나 성스러운 조화를 느끼게 되었다. 벤자민 스웨치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행사는 정교한 육막의 춤으로 끝이 났는데 이 춤은 문왕과 무왕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과 싸운 전투를 재현한 것이었다. 비단옷을 입고 옥으로 만든 손도끼를 든 64명의 군대를 상징했다. 왕 자신은 조상 문왕의 역할을 맡았다. 각 막마다 특별한 음악과 상징적인 춤이 뒤따랐으며 창가로 1000명의 황립을 기념했다. 인용입니다. 1000명을 보존함이 쉽지 않으니 그대 때에 잃는 일이 없게 하라. 그대의 좋은 이름을 세상에 밝히고 은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라. 은이라는 것은 은나라입니다. 높은 하늘이 하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문왕을 본받으면 온 나라가 그대를 믿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경입니다. 시경에 아주 멋진 시들이 많네요. 행사는 평화의 춤 가로 열고 대하 가로 닫고 대하 큰 여름이란 뜻인 것 같은데 대하면 춤으로 끝났는데 이 춤은 하왕조의 창시자인 우임금이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춤은 훌륭한 통치와 보편적 평화를 상징하며 주나라의 영토에 마법처럼 질서와 평정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중국인들은 정교하게 고안된 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이런 복잡한 드라마를 공연하면서 그들은 완전한 인간을 향해 나아간다고 느꼈다. 기원전 9세기에 이르면 제의에서 경험하는 변화의 힘이 신들을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자신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다른 페르소나를 맡음으로써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른 존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는다. 제의는 참여자들에게 조화, 아름다운 신성의 전망을 제시했으며 이 전망은 그들이 일상생활의 혼란으로 돌아가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제의 동안에는 춤을 추는 사람, 연회자, 조신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전래의 미세한 내용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그들은 더 큰 패턴에 자신을 내주고 적어도 한동안은 신성한 공동체를 창조했다. 이 공동체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 하늘과 땅이 하나였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여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은 아직 이런 행사의 효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분석할 자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기원전 3세기에 중국 축의 시대의 가장 합리주의적인 철학자로 꼽히는 순자는 이런 고대의 제의를 깊이 생각한 뒤 제의의 영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순자의 말입니다. 분자는 자신의 의지를 이끌려고 종과 북을 이용하고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검은고와 비파를 이용한다. 순자는 그렇게 설명했다. 전쟁의 춤에서 군자는 무기를 휘둘렀다. 평화의 춤에서는 깃털 장식을 흔들어 상징적으로 투쟁에서 조화로 넘어갔다. 이런 외적인 행동은 내적인 자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음악을 연주하는 의지는 순수해진다. 제의를 이행하여 행동은 완전에 이른다. 눈과 귀가 날카로워지고 기질은 조화롭고 차분해지며 관습과 풍습도 쉽게 개혁된다. 무엇보다도 이 정교한 제의는 참여자들이 자신을 초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순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도를 이행하는 데서 기쁨을 얻고 소인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서 기쁨을 얻는다. 예, 좋은 말입니다. 예, 좋은 말입니다. 예. 저는 근데 둘 다에서 기쁨을 얻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욕망이라는 건 충족시켜봤자 뭐 길게 가지도 않고 뭐 그냥 모르겠어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기쁨인 건지 요즘에는 솔직히 그런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그런지 욕망 충족시키는 것이 기쁨인지.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을 먹으면 그게 기쁨을 충족시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잠깐 맛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찌고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러고 대신 이제 좀 나라가 좀 평화로워지고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자들 좀 안 보고 그런 자들이 대통령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는 불상사가 이제는 좀 없어지길 바라고, 또 제가 하는 공부가 더 깊어져서 저 뭐랄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책을 읽고 이런 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요즘에는 뭐 크게 욕망, 돈은 근데 좀 돈 문제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돈의 철학도 읽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의 체제, 지금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나라에 돈 없이 살기는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돈에 좀 쪼달리면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요. 그 정도. 요즘은 아직 그러니까 뭐 못 내려놓은 것일 수 있죠.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게 망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 읽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물건을 저희 집 근처에서 내리거든요. 하차를. 물건을 하차하고 일을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물건 일찍 내려놓고 일찍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예, 좀 평화로운 시간을 좀 보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밀린 저기 다큐멘터리도 좀 보고, 내일은 일찍 들어와서 공부 좀 하자,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문장이네요. 핑계를 또 이렇게 대면서 내일 에, 일을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의 시대 동안 사람들은 이기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단순한 방종보다는 더 깊은 만족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건 인용입니다. 도를 따라 욕망을 제어하는 자는 기쁨을 얻고 부질서로부터 자유롭지만, 욕망을 쫓아 도를 잇는 자는 미혹에 빠져 즐거움을 잃을 것이다. The Book of 순자. 순자의 악론. 악이라는 것은 악할 악이 아니고 즐거울 악, 음악 할 때 악, 그 악입니다. 악론. 도를 따라 욕망을 제한하는 자는 기쁨을 얻고. 예, 알겠습니다. 중국 추구의 시대의 일부 철학자들은 재의의 정교한 꾸밈을 거부한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들은 이런 전래의식을 바탕으로 심오한 영성을 구축한다. 재의의 확립은 주나라의 위대한 업적으로 꼽히며 뒷세대들도 이 점을 인정했다. 뭐 이런 의식으로 해서 예의 같은 게 탄생했겠죠. 네. 죽의 시대 이후에 완성된 텍스트인 예기는 상나라는 영혼을 앞에 두고 제의를 두 번째 놓았으나 주나라는 제의를 앞에 두고 영혼을 두 번째 놓았다고 말한다. 상나라는 제의를 통해 신들을 통제하고 이용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주나라는 직관적으로 제의 자체가 신보다 큰 변화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기원전 9세기가 끝날 무렵 주왕조는 극심한 공경에 빠졌다. 기원전 842년 여왕은 왕의 실정에 분노한 백성들의 반란을 피해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왕들의 수치스러운 실패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회의를 품었다. 하늘의 아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근시한 적이라면 최고신은 어떻게 생각해야 한단 말인가. 시인들은 풍자적인 시를 쓰기 시작했다. 상제께서 상도에서 벗어나니 그 밑의 백성이 모두 지쳤구나. 한 시인은 그렇게 썼다. 왕과 왕실의 제의는 이제 도를 구현하지 못했다. 그대는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구나. 재단에는 아무것도 없네. 시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기원전 828년 여왕이 망명지에서 죽자 그의 아들이 권좌에 올랐다. 그러나 도는 다시 채워지지 않았다. 시인들은 이 시기에 자연재해가 잇따라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제의를 꼼꼼하게 거행했지만 가뭄이 나라를 태우고 조상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인용입니다. 천명이 끝나려 하네. 바라볼 곳도 의지할 곳도 없네. 대부의 무리와 과거의 통치자들이야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해도 부모와 조상들마저 어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이것도 시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무슨 기후 변화가 있었나 보죠. 기후 이변이라든지
제의는 여전히 아름답게 거행되고 여전히 참여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지만 소수의 현실적인 비평가는 제의의 마법적인 효능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점증하는 위기에 맞서 중국인은 제의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한다. 예, 여기까지가 중국 편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인도 힌두교 브라만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